일단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 물론 이거 갖다가 고개를 쳐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쳐들어도 돼. 난 쳐들지 않겠어요. 좋겠습니다. 들고 있네요 지금. 예, 한번 보여주시죠. 고개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예. 평택을 김용남 29%, 유이동 20%, 조국 24%, 황교안 8, 김재현 4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차범위 아니죠. 그리고 저번에 나왔을 때도 조국 후보가 1등으로 나왔을 때도 다 오차범위 아니었고 접전인 것은 확실한데 그 안에서 좀 등락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께서 네거티브를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썼잖아요. 그 네. 효과가 명과 암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도 지금 뭐 초반에,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 지지율이 한 2~3% 정도에 수렴하는데 뭐 조국 후보는 지금 24% 나오니까 당 지지율에 비해서 한 12배 높게 나오고 있으니 나름의 네거티브의 실익은 누렸다. 동시에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뭔데요? 유이동 후보가 이제 3등으로 밀려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김용남 조국 김용남 전선이 형성되면서 유이동 후보가 오히려 좀 쪼그라든 면도 분명히 있어서 네. 뭐 이게 뭐 나름의 그래도 뭐 의미를 찾자 하면 의미일 것 같고, 근데 동시에 이제 뭘 잃었냐?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말의 신뢰. 말의 네. 신뢰의 값어치를 잃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딱 등장하면서부터 국가대표 국힘 제로, 네. 뭐 좌한투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사회권 선진국,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말한 거 중에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말과 거꾸로 가면서 뭐 더 큰 평택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짜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이런 네거티브를 아주 그 미시적으로 하면서 네.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거의 피로도가 맥스에 올라가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 한 22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네거티브를 더 쓰면 쓸수록 역효과가 날 거고요. 네. 네거티브를 안 쓰자니 별로 할 주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나온 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아, 지금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이따 이제 예, 적어놓겠습니다. 검찰 검찰 개혁. 또찰 개혁이 나온 거죠. 화수분처럼. 근데 예, 말씀해 사실 저 주시죠. 지지율 결과에 일희일비할 건 당연히 없고, 네. 근데 대신 이제 부정적 흐름을 좀 끊었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여론조사가 그렇게 이제 튀게 나오면 지난번에 26대 23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 조국 후보가 이기는. 그리고 이제 부정적 흐름이 이제 좀 생기기도 하는데 그때 얼마나 조국당 그 측 관계자 분들과 많은 분들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 등등했거든요. 와, 그 막대기 이랬거든요. 색깔도 봤잖아, 막대기. 그런데 아, 막 우리가 옳았다 이러면서 네거티브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신나셨는데 그걸 끊었다. 그거는 좋은 일이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마치 과거사 청산하듯이 김용남 후보의 과거사가 싹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질려버리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 효과는 충분한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지지율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고, 그쵸.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그래요? 엄정화 노래를 부르게 근데 되네. 제가 보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럴까봐 걱정은 된다. 그 중간에 보면 적극 투표층에 대한 그쵸. 부분에서는 봐야지. 적극적으로 내가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서는 포인트가 좀 줄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2% 포인트가 더 줄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 의미 없어요. 아니 그래요? 결국 적극 투표층이라는 거는 네. 본인이 이제 어떤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잘 철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정 코어 그렇죠. 지지층들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단언컨대 원래 평택 지역이 투표율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역대급 투표율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자구도에 이렇게까지 평택을 선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이게 다 관심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 투표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산토끼. 그러니까 중도 외연에 있는 연성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더 들어오냐. 그러니까 확장성의 게임이에요. 집토끼 말고 산토끼. 그렇습니다. 네네. 산토끼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또 캠페인을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어제 김용남 후보가 SBS 그 프로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예. 저는 어제 보면서 진짜 박수를 쳤다니까요. 왜요? 그냥 100점짜리 인터뷰죠. 100점짜리. 제가 원래 누구한테 이게 제가 뭐 아부터 할게 뭐 있습니까? 제가 김용남 후보님한테. 너무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아니야. 킹용남 후보님한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어제 그 킹용남 후보님이 예. 와, 나 그 놀랬잖아요. SBS 주영진 앵커님 명품 네네. 진행자 아닙니까? 품격 있으시잖아요. 품격 있는 질문에 품격 있는 답변으로 나 진짜 박수를 치면서 들었어요. 이건 기립했나요 진심이고. 혹시? 기립했나요? 운전 중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기립하면 안 되고. 근데 난 안 돼, 안 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지금 이제 어떤 거에서? 기억에 남는 게 못다 이룬 DJ의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 예. 와,
DJ의 꿈. 그러면서 금융강국, 금융허브로서의 DJ 대통령이 꿈꿨던 그 나라의 비전을 당시에 IMF 때 DJ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도나는 나라를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 금융강국의 꿈은 있었지만 이루지는 못했어.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한 25년 지나가지고 이루어지고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해요. 지금 코스피 마찬가지잖아요. 금융이나. 그래서 코스피를 이렇게까지 일만 시대를 끌어가면서 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금융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갈 수 있겠다. 여기에 김용남 후보가 일조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DJ의 꿈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저는 그 역사성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거기에 김용남이라는 분이 할 일이 되게 많겠구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는 나무위키 찾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대비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흑과 백을 보는 느낌이었다. 바둑돌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거 보태실 완벽했어요, 말씀 네. 있나요? 운전 중이어서 다행이었네. 혹시 뭐 큰일을 보고 계시거나 이랬으면 대참사가 큰일 봐도 못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일어났다가 안 일어납니다. 안 다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거기까지 네. 하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투표율 적극 투표층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적극 투표층에서 그러니까 중요한데 줄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신인규 변호사 말대로 이 평택은 좀 역대급 재보궐 조명이에요 지금. 맞아. 이렇게 많이 관심이 전무후무해. 전무후무해. 지금 여기랑 부산 북갑 두 군데인데 특히 여기는 또 이제 조국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평택은 민주당 앞으로 당권 싸움의 전초전이고 네네. 또 부산 북구는 국민의힘 당권 맞아요. 싸움인데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좀 관심 받는 것도 있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름 무응답집이 이제 층이 쫙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말한 산토끼가 이제 뛰어와서 우르르 와. 쫙 찍어 주는 거거든요. 늑구처럼 뛰어오네요. 근데 그 뛰어와서 토끼인데 저는- 이렇게 와야지. 저는 토끼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호랑이띠라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모름 무응답집이 쫙 들어오는 거가 투표율 강한 그 지역구 선거의 특징이니까 오히려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여론조사에서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범진보 진영입니다. 김용남, 조국, 김재현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9%. 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이 46%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반대가 49, 찬성 36, 그리고 조국 혁신당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이 74, 반대 17, 진보당에서는 찬성이 43, 반대가 44,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좀 재밌게 평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좀 희한한 지지를 보이고 있네요. 결국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구성원들이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민주당에 들어가기는 싫어. 그러니까 책임은 지기 싫어. 근데 민주당에 있는 단물은 빨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조국 후보가 가장 본인 스스로를 민주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면 조국 화를 혁신당에서 화가 나는 게 맞고 조국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계신 분들 내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네. 이 상당히 좀 희귀한 아주 그 정당 정치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건 뭐 조사 결과를 떠나서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재밌게 본 결과 중에 하나는 단일화했을 때 그럼 누구로 할 거냐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거의 동률이 거의 동률이거든요. 아예 동률인가? 32 각각. 32, 3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거고 단일화를 해도 유권자들끼리는 화학적 결합이 안 불가능하다는 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단일화에 대한 꿈은 깨고 정청래 대표가 단일화 언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참 잘한 얘기다.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사실 예, 그 부분은. 단일화 얘기할 필요가 대표가. 없어요. 좀 제가 볼 때는. 걱정은 돼요. 이제 민주당 안에서 또 스멀스멀 단일화 무새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거든요. 막판에. 예. 막판에 그런 근데 식으로 아니, 분위기를 걱정하지 잡아야- 마세요. 김지호 대변인이 다 정리해줘가지고 단일화의 단자 디귿자도 못 꺼냅니다 지금. 또 하지 마. 다 정리가 끝났어. 힘들어 지금. 다 정리가 그래서 끝났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힘들고. 없지. 예. 예, 이게 좀 기괴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렇게 상종 못할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단일화를 원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꿀은 빨아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악마를 보았다에서 장경철 있잖아요. 저 악마를 보았다. 못 유명한 봤어요. 대사 있습니다.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 있잖아. 안 돼, 안 이게 그렇게 괴롭혀 놓고 좋아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괴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김용남 후보가 앞으로 좀 더 선명하게 이 단일화 컷
할 타이밍이 올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일찌감치 이렇게 컷을 하면 좀 이제 매몰차 보일까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후폭풍이 있을지를 민주당 분들도 아실 겁니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사실 그거 이제 빚이 되는 거고 협상의 어떤 이제 지렛대가 되거든요. 합당의 후폭풍이죠. 합당되는 겁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3,000명이나 벌써 오셨네요. 근데 아니 근데 많거든요. 저는 조국 후보가 제가 그래도 이건 진정성 있게 한번 충원을 드리자면 네. 전략적으로 이거는 완벽한 미스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삼지대라는 것은 원래 특성상 네. 과거에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탄 선거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제가 더 국민의힘스럽습니다. 이러면서 표 갖고 와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이준석 당시 후보 얘기를 찾아보세요. 내가 더 국민의힘스러워요. 누가 국민의힘의 적장자입니까?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는 원래대로 만약에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이라면 내가 이 양당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그러면서 그쵸. 좀 더 생산적이고 유능하고 어떤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면서 마치 조국이라는 인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스러움이 보이면 거길로 표가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러면서 이기는 거거든요. 오자구도에서. 근데 조국 후보는 완전히 거꾸로 갔잖아요. 과거 퇴행적이고 조국혁신당의 3번 깃발 3표 차로 이긴다고 하면서 3달은 너무 길다. 월세도 2달로만 계약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예. 보이기 좀 이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스러운 경쟁을 했거든요. 이거는 조국 후보 입장에서 민주당 표를 갖고 올 수 있겠다라는 약간 얄팍한 계산 때문에 된 그럼. 거고 일부 먹힌 건 사실인데 그 전략 갖고는 최종 승리 못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김용남 후보가 초반에 아주 맹공을 받았기 때문에 정체성 공격을 잘 막아냈고 이제부터는 김용남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가 반면에 너무 지금 선거 전략을 잘못 짜놔가지고 앞으로 20일은 아마 이제 지지율이 더 빠질 일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굉장히 어려운 길을 좀 자초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오자 대결이기 때문인데 참 살다 소선거구제에서 30%좀 넘어서 당선되겠다고 하는 전략을 쓰는 참 이상한 후보입니다. 지금 이분 대선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30% 받고 대통령 되겠습니까라고 다라고 할 겁니까? 가장 민주당스러운 3번 후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아까 딱 정확히 얘기한 대로 지금 한동훈 후보가 딱 그 전략 쓰고 있거든요. 이준석, 심상정, 제3 후보들이 다 그 전략을 써요. 정부 여당 견제하고 야당 혁신하겠다. 네네. 근데 거기에 정확히 역행하는 반대로. 선거에 101을 신기원을 열고 계세요. 아. 되겠어요? 겠냐고요?